지금부터는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련된 이론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수요 공급에 관련된 이론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는데, 첫 번째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는 탄력성이라는 개념, 세 번째는 균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라는 말은 사겠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공급은 팔겠다. 그러면 사고 팔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량을 배분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요 공급은 이루어진 곳을 시장이라고 하고, 시장은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이고, 시장의 원리는 효율적 배분이다. 그럴 때 효율적이라는 건 돈을 내고 가격을 내고 가치를 얻으면서 만족을 얻으면서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인데, 이때 물건이라는 것을 시험 문제는 수량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수량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통해서 유량과 저량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학을 하는 과정에서 유량 그러면 흐르는 양이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플로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흐르기 때문에 양을 측정하려면은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장 그러면 저장된 양이다 해서 저량이고,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장한 양이 시점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량은 시점이 들어가서 생긴 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면서 임대료는 유량이고 가격은 저량입니다. 거래량은 유량이고 재고량은 저량입니다. 신규와 기존, 그러면 신규는 유량이고 기존 주택량은 저량이다. 소득과 자산, 그래서 소득은 유량이고 자산은 저량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은요, 우리가 돈을 벌어 가지고 일정 부분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하게 된다면 소득은 소비 더하기 저축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소득이 유량이라면 소비도 유량이고 저축도 유량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산은 내 갖고 있는 값어치가 나간 물건은, 내 돈은 자본이고 빌린 돈은 부채다. 그래서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그러면 자산이 저량이라면 자본도 저량이고 부채도 저량이다. 자,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할 때 인구는 그날에 있는 사람만 잡기 때문에 시점이 들어가서 저량이 되는 거고, 통화량 그러면은요, 여기서의 통화량은 화폐 발행고를 말합니다. 화폐 발행고는 시점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량이 되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도 시점마다 차이가 나서 우리가 저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흡수율과 점유율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고객을 끌어왔느냐라고 따지는 흡수율은 유량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우리 회사가 점유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점유율은 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량과 저량을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1번 문제 체크를 해봅니다. 1번 재고는 저량을 찾으라 그랬어요. 재고는 저량이 되죠.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은 유량이 되고, 자산은 저량이 되는 거고, 임금은 유량이다. 인구는 저량이고 신규는 유량이다. 그래서 저량의 개념은 세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이야기할 때는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기존 주택량을 거래하기 때문에 시점의 개념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정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유량과 저량에 관련된 문제를 약간 풀어서 숫자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자, 2번에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저량은 일정 기간을 정해야 된다. 우리가 기간이 나오면 유량이죠. 자, 2번에 유량은 시점이다 했는데 시점이 나오는 것은 저량이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바꿔서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3번 유량의 이론은 재고량,
자산가치 등이 있다 했는데 재고량, 자산가치는 저량의 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면은 거래량, 신규 공급량은 유량의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과 4번도 바꿔서 1번, 2번, 3번, 4번이 바꿔치기해서 다 틀린 지문이 된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만약 현재라는 말은 시점이 들어갔어요. 시점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자 여기서 존재한다는 말에 꼭 체크를 해봅니다. 항상 지문에 존재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공급량입니다. 자, 이 존재한다 꼭 체크를 합니다. 존재한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공급량이에요. 그런데 현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저량의 공급량은 150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존재한다는 말은 공급량이고 현재라는 말에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1500만 채는 저량의 공급량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았다면 저량의 현재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5번이 맞는 지문이고,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 개념, 특히 존재한다는 양은 무슨 양이다? 공급량이라는 것 꼭 체크를 하시면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량 저량에 관련돼서 체크 포인트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이 1번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은 유량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저량도 뭐가 된다? 고려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저량은 기존 주택량을 이야기할 때는 저량을, 신규 주택량을 이야기할 때는 유량으로 한다는 것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저량과 유량은 서로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지문에 서비스라는 개념은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거 서비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유량으로 한다는 거, 이 말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런데 3번에 가서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학을 하다 보면은 단기, 장기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동산학에서, 경제학에서 단기, 장기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물량적 개념으로, 나중에 설명을 또 나오겠는데, 단기는 수량의 변화가 없는 기간이에요. 단기는 뭐가 없다? 수량의 변화가 없다. 수량의 변화가 없는 걸 뭐라고 한다? 단기. 그래요. 그러면 장기는요, 수량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저량이라는 건 시점이고 시점에서는 수량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량은 단기 분석과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량은 장기 분석이다. 이거 바꿔치기 하면은 틀리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다시요. 개론에서 단기는 수량의 변화가 없는 거, 그리고 장기는 수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량은 장기 분석이고 그 다음에 단기는 저량 분석이다 해서 체크 포인트도 정리를 하고, 2번은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통해서 유량과 저량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3번부터는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는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수요량과 수요는요 똑같이 수요량으로 표현을 하던 수요로 하던 똑같이 뭘 말하냐면은 수량을 말하는 거고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용처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거래할 때 거래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하나는 가격, 하나는 가격 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때 가격 외는 일정하고 가격이 원인이 돼서 물건을 살 때는 수요량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수요량은 무엇 때문에? 가격 때문에 사는 것은 수요량이다. 물론 이 가격이라는
그것은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량은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수요는요 아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가격과 가격 외. 그러면 가격 외가 일정이고 가격 그러면 수요량이라고 한다면은, 수요는 반대입니다. 가격 뭐가 돼요? 가격이 일정이고 가격은 일정이고 뭐가 원인이 돼서 가격 외가 원인이 돼서 물건 살 때는 수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여기는 가격 외가 된다. 그래서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건 수요량. 그래서 제가 5글자 하자고 그랬죠. 가격, 수요량 5글자, 가격 외 수요 5글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요량은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 가격 갖고 물건을 사는 것을 수요 법칙 그러는 거죠.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는 건 제가 가수다, 뭐과 뭐과의 관계다,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는 법칙이다. 사는 쪽의 생각은 수요 법칙, 파는 쪽의 생각은 공급 법칙이다. 사는 자의 목적은 욕망 추구고 파는 자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는 사람은 적게 사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뭡니까? 많이 산다. 이렇게 하는 거.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건 수요량이 올라간다. 이래서 가격과 수요량 과에서 반대로 움직였다. 반비례, 마이너스 관계, 반대 방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때 더 팔려고 하죠. 왜? 그래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량이 떨어진다. 이걸 공급 법칙이라고 하고, 이 관계는 서로 같은 방향이어서 비례 관계다, 플러스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그 수요 곡선은 모양이 우하향한다. 우하향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 이 말이죠. 공급 법칙은 우상향한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간다. 자,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 개론에서는 P는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Q는 수량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은 수요식, 플러스가 들어가는 건 공급식입니다. 그 다음에 QD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수요량 이런 뜻이에요. QS 그러면 공급량 그럽니다. 그래서 그 QD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수요량을 말하는 거고, QS 그러면 공급량이다. 이렇게 법칙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곡선상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수요량 그러면 가격, 그 다음에 곡선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가격 외 그러면 수요, 그러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우측으로 가면은 증가고 좌측으로 가면은 감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해서 수요량과 수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 3번 문제를 풀 때 수요량과 수요를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요는 가격 외 해갖고 그 원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은 가격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수요량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요량을 해가지고 쭉 밑으로 가서 가격이 나온 걸 보면 되죠. 그래서 3번이 가격이 나왔죠. 해서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다시요. 수요량과 수요를 풀 때 수요량은 가격이다. 그러니 이 가격만 찾아서 수요량을 해서 가격 나온 것이 3번이어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해서 3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수요량과 수요를 했다면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량과 공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 그러면 가격이고 곡선상이라고 한다면은 공급 그러면 가격 외 곡선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 이제 공급을 물었어요. 그러면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찾자? 공급량을 갖고 문제를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공급량에서 가격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의 가격을 봤더니 1번에도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도 가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법칙을 따질 때는 우리가
당의 재화를 말합니다. 자기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4번에 가서 무엇에 대한 공급이냐? 주택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주택을 가지고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공급량은 주택 가격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3번도 가격이 나오지만 이거는 토지 가격이잖아요. 토지 가격은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가격은 가격이로되 다른 물건의 가격이 아니고 자기 물건의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해서 수요량과 수요, 공급량과 공급, 가격은 뭐라고 한다? 곡선, 상, 그 다음에 수요량, 가격 외는 곡선 자체, 그 다음에 수요, 이런 개념 꼭 정리를 합니다.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량과 수요를 봤다면은 또 법칙에 관련된 용어를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5번, 1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자, 이게 맞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법칙이죠. 양, 이런 말이 나오면 법칙을 따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란다 해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바로 이게 유효 수요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개념을 구분해 보자. 자, 유효 수요 그러면은 살 의사와 능력이 다 있는 것을 유효 수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잠재 수요는요, 의사는 있으나 그러나 능력이 없을 때를 잠재 수요라고 하는데, 부동산은요 반드시 뭐라고 한다? 유효 수요를 전제로 하는 거다. 예.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가 내 돈이 능력일 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도 능력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부동산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요, 자기 돈을 따지는 것이 뭐냐면 소득이죠. 이 소득이 많아지면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런데 소득은요 경제 성장과 연관이 돼요. 또 하나는요 타인 자본에 중요한 것이 대출이죠. 대출을 많이 해주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대출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서 우리는 유효 수요를 말한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투기도 유효 수요죠. 우리가 투기와 투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뭐냐면 일반적으로 투자, 투기는 둘 다 초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이를 논한다면은 부동산은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하는 3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취득, 운영, 처분 세 가지를 하는 것은 투자, 중간에 운영 단계를 빠지고 취득과 처분을 했다 그러면 투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투기와 투자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투기도 초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면서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효 수요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3번 지문을 봅니다. 부동산의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사는 사람, 주택 사는 사람 많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세요. 수요 곡선의 이동. 곡선의 이동, 그러면 곡선 자체죠. 곡선 자체는 수요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수요량 그러면 뭐라고 한다? 곡선 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 틀렸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다시요. 우리가 수요량 그러면 곡선 상, 수요 그러면 곡선 자체 해서 수요 곡선 이동은 곡선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5번까지를 통해 갖고 수요 공급의 유량과 저량,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그 다음에 가수는 이제 법칙인데 비례 관계는 공급 법칙, 반비례 관계는 수요 법칙, 그런 과정에서
가격으로 물건 살 때는 수요량, 그림으로는 곡선상. 가격 외적으로 물건 살 때는 수요, 그림으로는 곡선 자체.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수요와 잠재수요가 있는데, 부동산은 반드시 유효수요고, 유효수는 의사와 능력이고, 능력은 내 돈도 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도 해당된다는 것.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수요 공급 문제를 차근차근히 정복을 해 봅시다.